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기적의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노인 비하 막말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이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죠. 웃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들 보고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발언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과 똑같이 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여명, 그러니까 남은 수명에 맞춰가지고 비례 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정신 나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평균적으로 좀 짧으니까 남은 수명이 적으니까 투표권도 좀 적어야 된다라는 정신 나간 발언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살면서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상인데요. 자,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온 언론에서 지금 이번 발언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죠. 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슬쩍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밑밥을 살짝 깔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핑계를 댄 거죠. 자, 자기 둘째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되게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22살이 막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학생 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근데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라는 이딴 소리를 민주당 청년 세대들과 함께 모인 좌담회에서 떠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입을 빌렸다 뿐이지 실제로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정신 나간 발상입니다. 자, 사람의 남은 수명을 무슨 수로 어떻게 추산을 할 거며 평균 기대 수명 같은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남은 수명을 무슨 수로 어떻게 일괄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추산을 할 것이며 애초에 저게 여러분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의 어르신 비하 DNA는 그 핏줄 속에 흐르는 본능으로 원래부터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문화입니다. 쟤네들한테.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대권 후보였던 정동영이나 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제 열광적으로 좌파 세력의 선동가 노릇을 해왔던 유시민 같은 인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어르신 비하 DNA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간판급 인물들의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면 화려합니다. 정동영이는 십수년 전 그때 당시에도 60대 70대는 투표날 집에서 쉬고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는 정신나간 발언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그대로 라이브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뉴스를 봤거든요. 자, 근데 저게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은 정동영 이 인간은 이제 자기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정동영이가 몇 살이냐면은 1953년생 전북 순창 출신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죠. 자, 근데 53년생이면은 이제 만 나이로도 무려 70세입니다. 만 70세예요. 과거 정동영이 본인의 말대로라면은 본인은 이제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도 해야 되고 투표날 집에서 쉬어야 되고 투표할 자격도 없다는 거죠. 지는 그러니까 평생 40대 50대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웃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이었을 때도. 어르신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얘네들은 극도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들은 안 들른 줄 안다니까요. 자, 민주당 좌파 진영의 오랜 나팔수로 활동했던 뚱뚱한 김용민이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시청 앞에 못 오게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야 된다. 자, 그리고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선동가인 유시민이도 당연히 막말을 했죠. 유명합니다. 뭐 참고로 흔히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진 뇌가 썩는다라는 말은 좀 너무 이렇게 앞뒤를 잘라가지고 조금 과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데 또 앞뒤를 따져봐도 실제 맥락 자체를 보면은 말은 비슷한 말을 좀 길게 풀어서 했던 겁니다. 그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30대 40대의 훌륭한 인격체였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그 뇌세포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인격체로 변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60대가 넘어가면 뇌세포가 변이 된다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어르신들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60세가 넘어가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있지 말자. 65세가 넘어가면은 때려잡아도 책임 있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유시민이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몇 살이냐? 이 인간은 지도 1959년생입니다. 586보다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자,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는 99년생이라도 되는 줄 오해를 할 판인데 문제는 이제 유시민이 자기도 만 64세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지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영원히 뭐 40대 중후반일 줄 알았는데 본인 말대로라면은 본인도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뱀 같은 주둥아리를 털고 다니면서 방송가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했던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책임 있는 자리가 뭐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뿐입니까? 아니죠. 방송가 기웃거리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플루언서, 작가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것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그 매우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본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자기는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김은경의 막말도 우리나라 좌파 민주당 세력들 특유의 그 사상이 뇌를 안 거치고 그대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정동영, 유시민 같은 선배들의 바통을 이 사람은 이어받을 그 자격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현대판 고려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미래도 짧은 분들이 투표는 무슨 투표냐? 남은 수명에 맞춰가지고 투표권의 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잖아요. 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무슨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그린 그 전 세계의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진짜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이 창의력에 진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정말로. 살면서 처음 들어본 논리라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 어르신들도 당연히 분노를 하면서 비판 성명을 내셨죠. 덕분에 오랜만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동영, 유시민, 그러니까 정동영, 유시민, 천정배 등등 19년 전의 사례들까지 다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유구한 어르신들 비하 전통을 국민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보충을 해볼게요. 586 학생운동권 인간들 특유의 그 지독한 오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586 세대가 뭡니까? 이거 다들 아시죠? 대충 나이는 50대를 말하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60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80년대 학번, 그때 대학을 다녔다라는 거죠. 60년대 출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동영, 유시민이 같은 경우처럼 실제로는 이것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586 세대와 똑같이 한통 속인 그 좌파 선배들이 있습니다. 586은 대충 그러니까 그것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사실상 뭐 지칭을 한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은 이 민주당의 586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50대지만 당연히 논리적이고 냉정한 우파 어른들도 많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 586이에요. 이 민주당 586 학생운동권 인간들이 뭐가 문제냐면 과거의 향수에서 이것들은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80년대 찢어진 청바지, 치렁치렁하게 기른 장발의 머리들, 뭐 통기타를 두드린다든지 뭐 등등, 뭐 이 중에 뭐 한두 개의 교집합이 있고 없고 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여기서 통기타 80년대 대학교에서 통기타 두드리던 낭만에서 이 인간들이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대학교만 일단 나오면은 젊은 지식인 소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대기업 정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실제는 나이만 많았지 고생을 안 해본 애들이거든요. 그때 대학 나오고 이랬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은 이런 어른들을 보면 자기들이 선민사상을 느끼는 거예요. 가방끈이 물론 조금 짧은 분들이 계셨죠. 나라가 정말로 없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일제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산업화 세대 고난의 세월을 견딘 격동의 세월을 보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있죠. 이 어르신 산업화 세대를 보면서 이 오만한 586 운동권, 특히 민주당의 586 운동권 인간들이 지독한 그 특유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0년대에 대학교 나오고 대학물을 먹은 지그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586 운동권들은 특징이 나이를 처먹어도 어른스럽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만년 지들은 젊은 줄 알고 아직도 자기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먹힌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그 지독한 착각이죠. 결국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바로 그 표본과 같은 인물로서 구질구질한 사과를 이제 와가지고 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곧 60살이 됩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정치 언어를 잘 몰랐습니다. 노여움을 좀 풀어주세요. 아니, 왜 끝까지 소신 있게 밀어붙이지 이제 와가지고 또 물러섭니까? 정치 언어를 몰랐다고요? 철이 없다고요? 자,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내뱉었던 말에 후폭풍이 돌아오자 겁이 나는 거죠. 막상 다가오는 선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저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감투가 어떤 감투인데 자기가 그 정치 인생 갑자기 지금 쫑나게 생겼으니까 겁이 난다라는 거죠. 참 비겁합니다. 결국 이런 애들이 정신 나간 이런 발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60대 중후반 이상, 한 70살 이상 되는 우리나라 지금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한테 표를 별로 안 주죠. 거의 안 주죠. 그러니까 지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표를 안 주는 나이든 국민들은 쓸모가 없다. 나이든 국민들은 쓸모가 없다. 이딴 생각이 이것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꼴에 대학 교수네, 교수 출신이네, 똑똑한 사람인 척, 생각 깊고 대단한 지식인인 척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털어대는 거 보면은 진짜로 기가 찹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꼴에 정치하겠다랍시고 깝죽거리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저 뇌를 안 거치면서 말이 튀어나오는 저 꼬라지를 볼 때마다 정말로 나라의 미래가 깝깝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번 양보해가지고 제정신이면 사건이 터지자 말자 사과라도 빨리 했어야 사람이죠. 근데 민주당 것들은 지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삐걱거리고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1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은경, 미래 짧은 분들 투표권 발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와, 대단하죠. 소신이 있다니까. 자, 무슨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느니, 어르신들 비하한 거 아니었다,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이게 무슨 기적의 해몽입니까? 그게 무슨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인가요? 어른들 비하하는 거 맞지? 끝까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사건의 후폭풍이 너무 커지니까 바로 김은경 당사자가 허리를 숙이죠. 지가 철이 없어가지고 정치 언어를 몰랐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을 풀어달라 너저분한 사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것들이 대한노인회 같은 그런 어르신들 모임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사과쇼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김은경이는 그때 당시에 또 한 발 늦고 불참을 했다라고 하죠. 노인회의 어르신들이 당사자가 직접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면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한 번만 짚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경제 대공황의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손들을 키워내고 또 1차 혹은 2차 세계대전의 태풍 속에서도 미국의 운명을 구해냈던, 그래가지고 미국을, 자기들의 조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궈냈던 그 어르신들을 일컬어서 위대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세대라고 불러요. 위대한 세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그 위대한 세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지만 해당이 되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킨 그 세대에 뭐 좀 젊게 보면은 60대 한 중후반도 조금 걸칠 것 같고 한 70살 이상은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걸치기 시작하죠. 저는 대한민국 이런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도 똑같이 우리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0살 정도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일궈낸 역경과 업적이 평균 세대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위대하고 독보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젊은 자기 자신만 깨어있다라고 오만함을 부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런 어르신 산업화 세대가 남긴 그 유산을 성공적으로 계승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 과수원과 논과 밭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는 현명하고 건실한 후손이 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남긴 적폐라고 그 어르신들이 남긴 유산과 논밭과 과수원에 불을 지르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죠. 어르신들이 우리 먹으라고 남겨놓은 그 어떤 그 사과나무와 과수원, 논밭을 더욱더 크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밭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죠. 뭐가 더 후손으로서 훨씬 더 현명한 태도일까요? 어르신들이 남긴 유산에 불을 지르자는 586들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그 유산을 계승해 나가자는 제가 혹은 우리가 더 현명합니까? 한국의 정치판 수준은 정말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